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5.5% 좀 많이 밀렸죠. 시가부터 이케는 좀 밀렸습니다. 다른 전고체 종목들은 좀 테마 형태에 가깝다 보니까 위쪽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루 쉬는 흐름이었는데, 그쵸? 네, 이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조금 밀렸다. 근데 지금 4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봉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음봉 나왔다고 이거 기분 나빠하면은 그거는 진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또 투자주의도 붙는 날이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 투자주의도 붙을 수 있는 거고 투자 경고도 붙을 수 있는 건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제가 전날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요즘에 영상 시간을 제가 막 이거저거 막 뭐 또 질문들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런 것들 이제 다 확인하고 또 최대한으로 그날 이제 답변은 아니죠. 그냥 제 관점을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한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느냐고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은봉 캔들을 그러면 얼마나 좀 무게감 있게 봐야 되느냐? 무게감은 뭐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강할 때, 윗꼬리 나올 때, 팍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익은 뭐 이때 챙기든 이때 챙기든 이때 챙기든 다 제가 그건 다 100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뭐 낮게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케를 통해서 뭐 손실을 봤습니까? 물론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죠.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막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결국 나중에 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매도할 때는 좀 무덤덤하게, 수익이다. 그냥 뭐, 내가 이걸로, 뭐, 누구한테 그냥 뭐 선물이나 뭐 친구한테 술 한잔이나 사고, 내 거 필요한 거 사야겠다. 딱 그 정도. 네,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편하게 오히려 또 이렇게 주가가 강할 때 편하게 이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제 관점은요, 굳이 뭐 전부 다 매도를 할 필요는 있을까? 예, 전략 매도까지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죠. 다만 우리가 타임 플랜이나 이제 그동안 세워왔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면 일본에 이제 뭐 사업부도 냈고 그 다음에 항아리 튀움은 어쨌든 지금도 본격적인 그 생산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이케한테 정말 이제 그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항아리 튀움 제가 이거 명절 때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라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추석 때였나요? 그때 이제 특집 영상으로 이케한테 평상시에는 막 그런 것들을 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보통 시장 보고 업황 보고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혹은 바이오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잘 드리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그 차트 안 열리는 날, 장 안 열리는 날 특집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황화리튬의 공급 계약 이게 약간 정점을 찍을 때와 좀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넘어왔잖아요. 대어 플랜트에서 이제 마더 플랜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케는 지금 항아리튬을 생산을 좀 준비 중인 거고 지금은 티가 안 나죠. 다 같이 올라오니까 전고체 너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고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수혜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결국 돈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기여를 할지. 근데 애초에 뭐 이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없는 종목이고 뭐 다른 종목들처럼 막 전고체가 막 회사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실적이 안 좋다는 거를 끌어올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실적의 업그레이드.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죠?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예. 여기에 황화리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케는 그냥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뭐 변압기나 뭐 화장품 섹터가 작년에 이제 리레이팅이 굉장히 잘 됐던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을 통해서 리레이팅을 받았던 그냥 근본적인 건 실적이에요. 매출량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만큼 주가를 더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실적 기대감도 붙어준다 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도 좋을 것 같다 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게 걔네들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케도 외국인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진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진짜 그 프리미엄, 특히나 25년의 시장은 실적, 실수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섹터에 있어도 뭔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런 종목들은 또 주가 잘 안 올려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런 것도 안 올려줘요. 옛날에는 테마주가 뭐 더 강세를 보이고 대형주들이 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더 많이 했죠.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근데 25년, 24년, 뭐 25년 이때부터는 대형주 장세가 워낙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 대형주들이 갖는 프리미엄은 돈을 더 벌어오는 그 플러스 알파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 똑같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실적이 올라가니까 대표적인 그냥 리레이팅인 거죠.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주가 더 올려주고 지금 실적이 막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 대형주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뭐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는 좀 긴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 우리가 기대해 볼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한 건요. 얼마나 흔들고 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얼마나 빨리 가주느냐. 근데 이런 뭐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고 또 초기에 전고체 시장에서 그 황화리튬을 누가 안정적인 공급원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전고체에 대해서 황화리튬이 없으면은 그 실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공장을 아무리 지어놔도 황화리튬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전고체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뭐 전고체를 황화물계, 산화물계로 나누긴 하지만 보통 이제 뭐 전기차용이나 아니면 진짜 뭐 로봇 정도용이 되려면 황화물계로 가야 되거든요. 산화물계는 굉장히 작은 제품들에 보통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케는 지금 별다른 개별적인 호재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구간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쵸? 신고가에 들어가면 조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 뭐 지금 당장 막 이케가 막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양봉 나오면 조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 이 사람이라는 게 상한가하고 주가 양봉 나오고 하면은 또 올라가겠네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음봉이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돼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제 영상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 뭐 분할 매도하는 이야기도 드렸던 거고, 근데 다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더 갈까? 다 똑같겠죠. 더 갈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고요. 더 갈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거죠. 이것도 확률이에요. 주식시장에 100%는 절대 없습니다. 100%는 절대 없고, 뭐 그렇다고 주가 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기관이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외국인들이 그날 반대 포지션을 잡아버리면은 들어 올릴 때 힘에 붙이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기관 애들이 샷 실현을 우리는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눈치를 보는 거고. 네, 제가 뭐 아무리 이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다고 제가 안 좋은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뭐 주가가 꼭 내려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네, 오늘은 결국 이제 뭐 시가부터 밀리는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 그 다음에 또 바이오도 이제 올라갔고, 바이오가 알테오젠은 힘이 좀 빠졌죠.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언급을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가끔 드리긴 했는데, 알테오젠은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에벨바이오나 리가캠이나 삼천당제약은 억울한 포지션.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알테오젠이 막 20%까지 밀리니까 같이 좀 내려가는. 걔네들은 원래 자리로 가는 거고, 또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를 따라 붙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2차전지를 통해서 쭉 올려주다가 또 중간중간 2차전지가 쉬어야 되잖아요. 2차전지만 올라가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바이오도 힘을 보태줘야죠. 우리가 2차전, 제가 이것도 이야기 드렸지만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보일 때 물론 주도권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선 2차전지가 더 강해야겠죠. 다만 바이오도 박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바이오가 계속 밀리면은 애초에 코스닥 쪽으로 힘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면 힘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힘이 붙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요. LG엔솔 입장에서는.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만 제끼면 돼요. 냉정하게. 근데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무리 올라도요, 코스닥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투심이 안 생겨요. 투심이 안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진짜 2000년지 막 엄청날 때, 그때도 결국 에코프로 BM이 주도를 했던 거거든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이오가 저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왜냐면 코스닥 지수에 힘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지수의 방어력이 좋아집니다. 그거는 이차전지한테도 좋고, 또 바이오가 쉬는 날에는 바이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이차전지들이 음봉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기관 쪽의 매수는 좀 붙더라고요. 네. LG엔솔이 뭐 살짝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SDI, 뭐 퓨처엔도 마찬가지고, 포홀도 마찬가지고, 뭐 이케도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매도는 섹터 타고 들락날락하는 거여가지고 오늘 바이오가 강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아마 바이오로 가가지고 또 거기에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차전지의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지금 기관이다. 그리고 이케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기관이다. 외국인들은 주가를 들어 올릴 때 조력자입니다. 뭐 물론 오늘 이케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런저런 부분들 지금은 좀 거시적인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괄적인 제 관점을 그냥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뭐 조정 나오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뭐 하루 이틀 음봉 나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하루 이틀 음봉 나와서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쵸? 이 인고의 시간들 지금이야 당연히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이런 구간 뭐 진짜 10거래일 15거래일 동안 음봉만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관점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나요? 심리적으로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못 버티죠. 지금 이렇게 80%뭐 거의 한 70% 80% 올려놓고 오늘 뭐 5%짜리 음봉 나온 거, 거래량도 전날 대비 27% 나온 거, 심지어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온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빠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와 이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그냥 순환의 구조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이것도 뭐 사실 짧지는 않은데,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9만원까지 조정 나와도 별로 문제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오늘 또 이제 분할매도 못 하신 분들은, 내가 그럼 어제 팔 걸 그랬네.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냥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날에 이제 이 고점에 또 매도를 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이게 내가 높게 또 좋은 자리에서 분할매도를 수익을 잘 챙겼구나. 그거는 정말 좋은 대응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말하는 거는 나중에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또 그대로 보고 계셨다가 또 조정 나오고 그러면 또 우울해할 거고 그냥 그 과정이 반복될 게 좀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요. 이렇게 주가 올라올 때 찔끔찔끔 챙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와중에 내가 이케에 5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원금도 회수가 돼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안 흔들리고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은 중간중간 내가 투자했던 걸 어느 정도 회수를 합니다. 수익을 통해서. 그럼 나머지는 이거는 진짜 내가 지금 수익이 뭐 100%지만 이거 수익률 10% 20%대까지 내려와도 나한테 아무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내 심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내 보너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막 뭐 500%, 600%, 막 700%, 800% 이런 수익률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홀딩 해야지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500%, 700% 가는 과정 동안 진짜 막 이렇게도 빠질 거고, 이렇게도 빠질 거고, 막 이렇게도 빠질 텐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홀딩하면 이런 구간을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수익률이 200 갔다가 이게 70%까지 떨어진다? 소주 안 먹고 버팁니까? 못 버텨요. 멘탈이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내가 어느 정도 좀 강세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좀 챙겨놓은 분들은 뭐 그래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자기 할 거 합니다. 그럼 또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고 노심초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할매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근데 이것도 그냥 관점 차이예요. 나는 뭐 더 갈 것 같다, 나는 10배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면 나중에 또 승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 그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얼마까지 갈지, 몇 배나 오를지. 그래서 뭐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요일날 반등 나오게 되면은 아마 10만 원을 다시 한번 또 넘어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 이 챌린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위협적인 약세는 아니었다. 이게 제 관점이었습니다. 저희 신년맞이 이벤트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이런 혜택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저희는 이제 이번 주에 또 수익도 굉장히 또 좋은 수익 넉넉하게 챙겼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신규 종목들 편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기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또 해보시면 상반기 다음 또 주도주들을 같이 또 이 랠리를 즐겨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주말 푹 쉬시고 이번 주는 뭐 이렇게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또 한 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평상시에 이제 또 갖고 싶은 뭐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뭐 낚싯대 같은 저를 예를 들면은 뭐 릴이나 낚싯대나 이럴 때 하나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